안녕하십니까. 제8강 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그 뇌의 발생 관점에서 이제 뇌의 구조를 쭉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다 자란 뇌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에서 구조가 중요한 것은 이나스 이론에 의하면 기억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 구조 기억이라는 겁니다. 쥐가 꼬리가 있고 오리가 물갈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신체 구조에 의한 기억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뇌의 배선, 어떤 종 본연의 그 배선, 그것도 이제 뇌 배선 기억, 정기적 기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억, 인간에 있어서 기억은 참조 기억이라고 합니다. 경험 학습에서 축적되는 참조 기억이고, 그래서 이나스에 의하면 이 세 번째 유형의 기억, 우리가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학습 기억이라는 것은 먼저 있었던 두 개의 기억, 신체 구조와 기본적인 뇌 배선을 기초로 하여 그 뇌 연결망의 구조적이고 역동적인 성질을 미묘하게 조정해서 이제 가능해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에 더 근본적인 두 기억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세 번째 기억은 뭐냐 하면 외부의 세계와 그것의 성질을 우리 내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억의 관점에 있어서도 브레인 구조를 이해하고 브레인 구조가 1차 기억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브레인 내부의 그 뉴런들의 연결망이 2차 기억이고, 그때 연결망이라는 것은 종 본연에 태어나면서 갖고 나는 기초적인 배성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物학습을 통해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종 본연에, 그러니까 원래 가장 중요한 그 형태에 의한, 구조에 의한 기억, 결국 뇌 여러 가지 그 연결들에서 형성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뇌의 전체적인 연결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목이 메이저 브레인 리전 앤드 메이저 리전들, 뇌의 중요한 부위와 그 부위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크게 5가지 블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감각피질. 감각피질은 우리가 뇌에서 후두 쪽이 전부 다 감각에 해당된다 그랬죠.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 그래서 감각 쪽에 이제 인식작용이죠. 감각 쪽에서 시각, 청각, 체감각을 받아들이죠.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통로적인 이제 루트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시각 같은 경우는 1차 시각, 2차 시각, 이제 3차, 4차 쭉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척도엽으로 가는 루트가 있고 두정엽으로 가는 루트가 있죠. 그러니까 시각이 받아들여서 척도엽으로 가는 것은 소위 말해서 형태, 색깔, 웍에 대한 루트죠. 웍에 대한 루트고, 그 다음에 두정엽으로 가는 루트는 위치, 운동, 속도, 그러니까 회화에 해당되는 두정엽이죠. 그리고 이제 청각도 1차, 2차 연합에 해당이죠. 쭉 이제 고차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체감각도 동일한 양태로 이제 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 피질이 하는 작용은 인식작용이죠. 그러한 감각 피질이 받아들인 인식작용이 쭉 세 개 선으로 되는 것을 보시면 롱레인지 피질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대뇌신 피질에 있어서 장거리 연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기관들이 다 연결돼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해마 방해를 통해서 해마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해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해마에서 이제 기억이 제조가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기억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보시면 이제 그 전체 연결하는 쪽이 대상해가 버퍼처럼 이렇게 있죠. 감각 입력이 받아들여서도 대상해를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전두엽이 하는 일은 이제 운동 계획인데, 전두엽도 보시면 대상해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상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을 일단 보시면, 감각기관에 받아들인 것이 이제 해마로 들어가서 해마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두체, 시상 전에 다시 대상해,
다시 해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페루프를 그리고 있죠. 이것이 유명한 파페체로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해마에서 유두 시상로, 시상 전액에서 대상회, 대상다발을 통해서 쭉 가서 다시 해마 방해로 해서 해마 지각, 그 다음에 해마 쭉 돌아가는 거죠. 다시 계속 페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전해된 운동에 관한 그 선택은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부위는 대뇌 기저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도표를 보실 때 보는 순서는 먼저 입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블랙박스로 봤을 때 이 전체의 내부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입력부가 있고 감각피질 입력부가 있고 운동 출력이 5가지로 나갑니다. 운동 출력을 보시면 자율 운동, 리듬 운동, 어텐셔널, 그 이제 지향 운동, 지향 운동, 주의 집중해서 어느 한 곳을 보는 지향 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지에 의한 거시 자세 운동, 그리고 파인 모터 운동, 미세 운동. 그래서 계속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출력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말 그대로 브레인이 왜 있느냐? 브레인을 가진 걸 우리가 동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동물은 왜 동물이냐? 움직이니까 동물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브레인이 하는 일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움직임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움직임이죠. 물론 당연히 걸어가는 것도 움직임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다 움직임이죠. 그러한 운동 출력을 어떻게 다양하게 내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럼 운동 출력, 이 5가지 운동 출력을 프로그래밍한 만들어내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하는 곳. 그 운동 출력을 내기 위해서 계획하는 곳이 다시 말씀드리면 전두엽에 해당됩니다. 전두엽에 해당되고, 그러면 운동 출력을 아무 때나 내보내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끔 환경에 들어온 자극에 가장 그 최적의 운동 출력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운동 프로그램은 이제 운동 피질에서 하는데 프리모터, 서블리먼트, 그러니까 보완 운동 영역, 전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 그쪽이 이제 운동 피질인데, 운동 영역 플러스 그 앞쪽에 이제 전두엽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 운동 계획들이 타임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운동 출력을 선택하는 부위가 바로 대뇌 기저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뇌 기저귀, 대뇌 기저귀에서 운동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뇌 기저귀에서. 대뇌 기저귀 구조를 보면 이제 선조체, 창백핵, 시상 밑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배 쪽 선조하고 요건 이제 등 쪽 선조라고 그래 하는데, 배 쪽 선조는 특히 감정하고 기억에 막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출력이 감정하고 기억하고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중격 의지핵이나 중격 의지핵이 소위 말하는 이제 척자핵인데, 그 우리가 지한테 뭐 계속 보단을 눌려라 했을 때 끊임없이 눌렸다는 그 부위, 우리가 도파민을 끊임없이 분출해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 부위가 사실 중격 의지핵에 해당되는데, 이 중격 의지핵하고 중격 의지핵이 배 쪽 선조에 해당되고, 그 출력을 받는 것이 이제 배 쪽 창백이죠. 중격 의지핵이 보시면 기억회로 해마 쪽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뇌 기저핵에 이제 관련되는 그 아세틸콜린 시스템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뇌각 교내핵, PPN이라 그러죠. 대뇌각 교내핵, 이쪽에 이제 마이네르트 핵이죠. 여기 이제 전뇌 기저핵이라 합니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6개 핵 중에 마이네르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마이네르트가 프로이드 서성이라고. 요것이 바로 대뇌각 교내 핵 요소 아세틸콜린이죠. 그 다음에 또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복척 피계 영역, 벤트럴 태그멘트 에리아, VTA라 그러죠. 복척 피계 영역이 연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도파민 유명한 그 흑색질 치밀부. 흑색질은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밀부, 영어 약자로 SNC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거물부가 있습니다. 거물부는 SN,
SNR이라고 합니다. 레티큘라, 예, SNR. 여기서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는 이쪽이 흑질 치밀부입니다. 흑질 치밀부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세포살을 하게 되면 드러나는 병이 바로 그 파킨슨 병이죠. 파킨슨 병은 요 흑질 치밀부 세포가 죽기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그다음 흑질 그물부. 그래서 선조체에서 창백 내절에서 다시 시상으로 해서 가는 요 루트 직접 회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창백 외절하고 시상 밑에서 경유해서 가는 회로를 간접 회로라 그러죠. 그 다음 그물부. 그 다음에 이제 상구 하구는 뭐냐 하면 상구는 그 동안건 눈동자 이제 운동하고 관련되는데 어쨌든 시각을 중개해 주는 거고 하구는 청각을 중개해 주는 시상하고 시상침 밑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실 때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시상이라는 부입니다. 시상이 사실은 분리돼서 시상의 여러 핵들이 열 몇 개 핵을 여기서 이 도표에서 분리해갖고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하얀 박스들이 전부 다 시상핵입니다. 예, 이게 다 시상핵입니다. 예. 그래서 시상을 브레인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시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시상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상이 이렇게 있다면 시상은 뭐 대략 이게 길이가 3cm 이렇게 폭이 한 1.5cm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상 전액군 VA라고 그러죠. 시상 전액군하고 이게 A죠. 시상 전액군, 복척 전액, 그다음에 복척 외핵, 그다음에 VPL. 이쪽 내부에 안쪽에 VPM이 있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가운데 두 개가 이게 뭐냐면 LD, LP. 이쪽에 그 MD 내척 등쪽 내척핵 굉장히 크죠. 등쪽 내척핵. 그래서 시상 크게 이 시상 부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상 상부. 그다음에 시상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배 쪽 시상, 등 쪽 시상, 시상 하부. 예. 시상 상부의 핵이 이제 그 유명한 고삐핵. 고삐핵은 후각을 매겨주는 핵입니다. 후각, 냄새. 냄새는 시상을 막고 통과하고 시상 상부. 그 다음에 고삐핵하고 송가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배 쪽 시상은 이쪽에서 M으로 시작되는 거. 예. D로 시작되는 거. 예. 드로잘. D자는 전부 다 배 쪽이란 말입니다. D. 드로잘. 예. 배 쪽 시상. 그 다음 등 쪽 시상. 등 쪽 시상은 V로 시작되는 거죠. 벤트랄. VA, VL, V, 벤트랄. V로 시작되는 게 전부 다 등 쪽 시상입니다. 시상 하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배 쪽 시상이 굉장히 큽니다. 배 쪽 시상이 이쪽에 말하는 이쪽 배 쪽 배 쪽 시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시상 핵들이 사실은 이 전체 도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략 10개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상이 브레인 전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걸 이 도표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시상이 하는 일이 뭐냐? 크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감각신경 신호를 대뇌 피질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뇌 피질에서 나오는 신경 자극도 시상을 통해서 이제 척추로 내려가게 되죠. 예. 그러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감각 입력이 들어오고 운동 출력을 내보내는데 운동 출력을 시간과 환경에 맞게끔 타이밍 맞게끔 내주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운동 영역이죠.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전두엽, 운동 계획을 해주는 게 전두엽이죠. 전두엽은 이제 안아 전두엽, 배회책 전두엽, 그 다음에 보안 운동 영역,
전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 이렇게 되죠. 전두엽의 여러 가지. 그리고 그렇게 운동 계획이 된 그런 운동 프로그래밍을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끔 출력 내보는 선택하는 부위가 대뇌 기저액이고 그 타이밍에 해당되는 거, 클락에 해당되는 것이 소뇌가 됩니다. 그 소뇌가 시간 조율을, 시간 그 맞춤을 해주고 대뇌 기저핵이 적당한 운동 프로그램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편도체는 이제 시상상부하고도 연결돼 있죠. 고비액, 시상상부에 고비액 송가차가 돼 있고, 예. 그리고 내하수체는 우리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호르몬들이 분비해서 우리 삶 전체를 이제 사실 지배하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 도표는 사실 이 도표를 다 머릿속에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면 브레인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시간이 들더라도 이 도표는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의 유형이라는 것이 신체 구조 기억, 내배선 정기적 기억, 참조 기억, 경험 학습 기억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조라는 것이 뇌에서 구조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를 항상 우리가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회 하부 쪽에 보시면 이제 피계, 태그멘트 에어리아, 피기의 영역이 있고 기저부가 있고 위에 이제 천정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유동물쯤 오면 사실은 그 포유동물에 왔어야만 이제 기저부가 크게 발달하죠. 포유동물에서 출현합니다, 기저부가. 그래서 그 천정판과 기저부는 피계가 먼저 있고 그 양쪽에 덧붙여지는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지는데 기저부는 하행 신경 섬유답을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그 기저부는 척추동물 이제 포유류 정도에 와서 이제 크게 발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여러 가지 감각 부위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가를 보시면 후각, 시각, 청각, 평형감각. 후각은 시상상부, 고비핵 이제 관계되어 있죠. 시각은 상구, 청각은 하구, 평형감각은 소뇌. 그다음에 얇은 핵, 세기핵은 이제 분별 촉각에 관련되는데 촉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각을 보시면 시각은 상구로도 가고 후두 쪽으로, 보이원 영역 쪽으로, 후두 쪽으로 가죠. 후두로 가는 것은 외척 설상체를 통과해서 갑니다. 후각. 청각은 하구를 통해서 가고 내척 설상체를 통해서 1차 청각 피질로 가죠. 평형감각은 일부는 이제 그 체감각 영역으로 가는데 평형감각의 대부분은 소뇌로 들어갑니다. 소뇌로 들어가고 촉각도 1차 체감각 영역으로 소뇌가 들어가죠. 촉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화상으로 봤을 때 이제 척추동물의 물고기, 대구, 개구리, 양서류, 파충류, 악어, 조류, 거위, 고양이, 포유동물의 뇌에 비교하는 양상입니다. 크기는 물론 이제 절대치는 다른데 이렇게 학대에서 이렇게 보면 물에 살았던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죠. 후각로가 있고 후각망물이 있고 이제 후각엽이 굉장히 크죠. 4번. 대뇌가 있고 중요한 거는 어류에도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가 있고 시각엽. 시신경 관련되는 시각엽이 굉장히 크죠. 시각이 굉장히 크고 물속에서도 물고기가 상당히 잘 움직이니까 소뇌가 발달되어 있죠. 그다음 시상하부 굉장히 크죠. 내하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오면 잘 보세요. 개구리인 경우는 크게 안 움직거리죠. 개구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먹이가 지나가면 파리가 지나가면 그때 낼름거리지 않습니까? 소뇌인 경우 개구리 소뇌는 물고기 대구 소뇌보다 훨씬 적죠. 시각엽은 그래도 상당히 크고 대뇌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대뇌가 발달되고 후각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내하수체. 근데 악어쯤 오면 어떻습니까? 악어쯤 오면 악어 운동이 이제 다양해지니까 소뇌가 크고 시각엽, 내하수체, 교뇌가 굉장히 발달하죠. 교뇌, 폰 구조가 발달을 하고 후각로, 후각망물 다 있습니다. 거의쯤 오면 여기서 유심 보시는 게 악어, 대구, 개구리 소뇌 쭉 보는데
조류인 그 위에 오면 손해가 굉장히 커지죠. 예, 당연하죠. 새는 이제 하늘을 날고 뭐 거위 같은 게 좀 다른데 새들이 이제 주로 나니까 이제 굉장히 그 손해 쪽이 발달하죠. 대뇌도 크고 후광격도 큽니다. 시상하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포유동물로 오면 고양이 정도 포유동물로 오면 대뇌가 거의 덮죠. 대뇌가 덮고 후광망울이 약간 보이는데 호모사피엔스 사람이 오면 어떻게 보면 대뇌가 완전히 다 덮습니다. 후광망울을. 예, 후광망울을. 손해는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발생 쪽으로 보시면 그 대뇌 피질에서 이제 등 쪽 시상, 배 쪽 시상, 그다음 이제 그 기저액 경계고랑이 보이고 시상하부가 보이고 시상 상부의 고피액, 후각을 연계해주는 고피액, 송가체. 송가체는 이제 그 멜라토닌 색소와 관계에 있어서 일주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햇빛 관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대뇌 수도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단면을 보시면 등쪽 시상이 2번 등쪽 시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아주 커지는 거죠. 그리고 시상 상부 이제 인간 쪽으로 오면 시상 상부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등쪽 시상이 커지고 배 쪽 시상 밑에 이제 시상 하부가 있고. 한 예로 지에 있어서 그 발생 15일째가 왼쪽이 되고 발생 15일째 왼쪽, 발생 20일째 동일한 부위를 잘랐는데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2번 등쪽 시상이 5일 상간에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백핵도 이제 시상 하부도 커지고 시상 상부 좀 더 조금 더 크게 뭐 변화 없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시상 밑에 불확정구역 창백핵이 3번에서 이제 더 분화돼 가는 거 보이죠. 조갑이 핵도 생기고. 그래서 5일 상간에 이렇게 그 다행히 분화되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하행로, 운동에 관해서는 이제 하행로인데 하행로의 그 발달 순서를 보면 이제 건물척수로, 그다음에 평형 감각에 해당되는 정전척수로. 네. 건물척수로, 건물망, 건물 형성체는 사실은 그 칠성장어나 이런 거 물고기의 꼬리에 강력한 운동을 그 매개해주는 그런 신경 다발인데 건물 형성체, 예. 건물 형성체가 중요합니다. 시상도 중요하고, 예. 건물 형성체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내관에서 여러 가지 그 스프링쿨러처럼 쭉 분출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 아세틸콜린이나 노라드레날린이나 도파민 이런 종류들이 이제 분비되는 그쪽 부위가 이제 건물 형성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형감각 전전척수로가 발달하고 그 후에 이제 덮개척수로, 그다음에 그 사지 동물의 그 사지를 이제 관장하는 적색척수로, 그 다음에 이제 호모사피엔스 영장류 쪽으로 오면서 특히 사람이 오면서 가장 발달한 것이 이제 피라미드노, 주체로라는 그 피라미드노죠. 예. 그래서 피라미드노는 바로 주체로는 우리 그 손 동작이나 아주 정교한 동작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척실, 내척실을 중심으로 해서 내척실이 이제 이렇게 팽창되면서 이제 선조체도 이제 같이 내척실, 선조체도 같이 커지면서 이제 뇌 전체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외척, 내척실, 후두각, 예, 미상체핵, 미상체 고래, 렌즈핵, 편도체 이런 구조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브레인 전체에서 크게 그 우리가 이해해야 될 블락들을 보면 뇌관, 소뇌, 거물 형성체, 시상하부, 시상, 피계, 기저핵, 해마, 편도체, 격벽.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뇌가 발생하는 동안에 이제 요 보시면 이제 시간적으로 쭉 분화돼 가는 때 요 보시면 이제 상구, 하구 구조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대뇌 양쪽 방구가 점점 분화돼 가는 모양이 보이고, 단면을 잘라봐도 뇌관을 중심으로 해서
요 이제 제4내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뇌가 이제 크게 발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예로 그 날개판하고 그 기저판, 날개판하고 기저판이 척추 쪽으로 가면 이제 벤트럴 혼, 정각하고 이제 후각, 등 쪽이 이제 후각이 되고 정각, 배 쪽이 정각이 되죠. 근데 이게 연수 쪽으로 가면, 메둘라 연수 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 이제 후각 쪽은 감각기관이, 감각신경이 들어오는 감각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정각은 운동 출력이 나가는 운동에 관여됩니다. 그래서 그 양상이 메둘라 연수에서도 빗금친 부분의 운동, 그 다음에 등 쪽인 감각이 같은 위치로 배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라는 것이 이제 진화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창고기 이제 두상류, 창고기 두상류 쪽이라 보면 척추가 이게 봉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척추관이 완전히 형성 안 되어 있고 열린 상태죠. 칠성장후, 원구류에 오는 칠성장후쯤 되면 간이 막히지만 신경세포가 이게 확실히 회색질하고 백색질이 분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쯤에 연골오류 상어쯤부터 이제 백색질하고 흑색질, 회색질, 그 신경세포하고 그 섬유다발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뇌 전체의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 연수, 내교, 중뇌, 중뇌에서 그 다음 이제 소뇌가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위로 올라가면 시상이 있고, 시상 주위로 시상 하부, 사각형 구조, 시상 하부가 있고, 해마체, 해마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쭉 보시면 이제 그 외척 내실이 이렇게 감싸고, 이제 전체 구조를 이제 분해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시 복원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척 내실이 있죠. 이제 시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시상 하부.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지 8에 가면 뭐 갖다 붙냐 하면 꼬리핵, 미상핵이 이렇게 붙죠. 이제 기저핵의 이제 일부죠. 미상핵이 이제 갖다 붙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조가비핵이라 그러는데, 피각이라 그러죠. 조가비핵이 이제 갖다 붙고. 그 다음 이제 요 초록색 편도체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이는 요것은 이제 대뇌 기저하고 대뇌 변연계가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대뇌 심피질이 이렇게 갖다 덮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실제 사진에서 보면 인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상에서 보시면 연수, 그 다음에 내교, 요게 이제 척수고, 요게 연수고, 요게 폰, 내교죠. 편이고, 폰의 껍질 부위가 크게 이제 자라된 게 이제 소뇌가 있고, 위에 하구, 상구, 이제 중뇌 구조가 있죠. 요 위에 이제 지팡이 끝에처럼 보이는 요것이 이제 시상이 되죠. 시상이 되고, 이쪽은 코파스 칼라스미라서 요것은 잔해 운해를 연결하는 대략 2억 개의 그 신경 섬유 다발로 돼 있죠. 그 로저 스페리가 그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뇌랑이라 그러죠. 그 잔해 운해를 연결하는 그 신경 섬유 다발을 잘랐죠. 자르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찰해서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다시 한번 중요해서 대풀해서 그림 보여드립니다. 내실, 외척 내실 있고 제3내실, 제4내실, 내실 강공이라죠. 먼노공이라 그러죠. 이렇게 내실을 중심으로 해서 시상이 갖다 붙고, 그리고 미상핵 머리, 미상핵 꼬리 이렇게 됩니다. 미상핵체, 미상핵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창백이 이런 식으로 갖다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 전체에서 그 기억해야 될 만한 부위를 말씀드리면 전두엽, 특히 전두엽에서 중요한 거, 전두엽은 요 같은 색깔인데 요거에 초록색이 있는 것이 눈동자가 들어가는 안화전전두엽이랍니다. 안화전전두엽. 특히 이제 우리 사회성에 관한 문제들. 다마지오의 데카르트 오르 책은 사실은 그 안화전전두엽에 이제 종양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
그 감정, 사회적으로 이제 그 용인되지 않는 언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안화전전두엽이 문제가 생기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일단 손상이 됩니다. 감정이 아주 그 플랫해진다 그러죠. 아주 감정이 기복이 없고 아주 전적으로 이제 그 냉혹해진다 할까. 감정이 아주 플랫해지면 결정적으로 손상받는 것이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엘리엇이라는 환자가 이제 다마지오를 찾아와서 모든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자기 그 정신병을 증명받아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이제 정신병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기술로는 이 사람이 정신병이란 걸 판단을 못 내렸는데 다마지오가 이제 이 환자를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환자가 엘리엇이 바로 이 안화전전두엽에 초록색인 안화전전두엽에 이제 종양이 생겨서 이쪽 부위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사진, 교통사고나 전쟁 장면, 아주 그 안 좋은 사진을 쭉 보여줬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을 합니다. 그 환자가. 그런데 그것이 가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고 있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 저항을 재도 안 바뀌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안화전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감정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그 다마지오의 결론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풍부해져야 된다는 것. 아주 그런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낸 거죠. 그리고 복내척 전전두엽 이렇게 있죠. 자세히 보시면 후각로가 있고 후각막물이 있죠. 여기 우리 인간의 후각기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각로, 후각막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외척 전전두엽. 예, 배외척 전전두엽은 비교, 판단, 예측하는 아주 중심적인 고차 기능을 하는 전전두엽이죠. 이 부위가 패턴을 비교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아주 중심적인 부위입니다. 배외척. 그리고 이제 감정에 관한 공포 반응, 특히 공포 반응에 대한 편도체. 그 다음에 개개인의 기호나 여러 가지 그 인지적 유동성에 관한 전대상해. 대상해가 이 앞쪽에 노란색인 경우에는 전대상해고 뒤에 이렇게 후대상해가 계속 있습니다. 후대상해는 일부는 운동을 중계 관련돼 있고 뒤쪽은 감각에 관련돼 있는데 특히 위험에 대해서 보이는 전대상해입니다. 전대상해는 크릭 같은 사람은 전대상해를 의식이 있는 자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대상해에서 인체 어느 부위에도 발견 안 되는 그 스핀들, 주체세포가 이제 발견됐죠. 주체세포는 일부 영장류에 발견되는데 사람에서 이제 대량으로 발견되죠. 주체세포. 예를 들면 이제 그 감정에 관련되는 그 해로 중에 보시면 이게 대구 지하철 참사 있었던 그 사진인데 이거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참사 전에 어떤 사람의 요 감정에 관한 해로를 부인돼 찍은 사진인데 참사 후에 보시면 요것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거의 선으로 돼버렸죠.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상황을 당하면 뇌의 어떤 부위가 물리적으로 변형된다는 아주 그 직접적인 증거죠. 그래서 뇌 전체적인 그 펑션을 말씀드리면 후각 쪽에서 후각막물, 후각로에서 이쪽에 이제 냄새, 1차 청각, 듣기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 체감각, 바디 어웨이런스. 우리 몸뚱아리가 있음. 우리가 몸의 그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바디 어웨이런스인데 이쪽이 이제 후두정 영역이죠. 그 다음에 랭귀지 하는 베로니카 영역 중심으로. 그 다음 스피치 하는 브로카 영역. 그 다음 1차 운동 영역. 요 앞에 이제 전운동 영역, 보안운동 영역이 있죠. 이 중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붉은색 쪽으로 되어 있는 요것이 바로 1차 체감각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은 맨 뒤쪽 비전, V1 영역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것이 척두엽 쪽으로 가는 것이 물질 형태, 모양, 색깔을 이제 관장하게 되고 두정엽으로 가는 것이 위치, 운동을 관장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흑질, SN 흑질 부위가 그 세포가
그 도파민을 만드는데 흑질 부위에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정상인 경우하고 사라질 경우 까만 거는 멜라토닌 색소와 관계가 있는데 요 흑질 부위 세포가 많이 죽어버릴 경우에 생긴 것이 파킨슨병이죠. 그 대뇌 기저핵의 운동의 셀렉션 전체 역할하고 관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중심열이 있고, 예. 여기에 1차 운동 영역이 있고, 전운동 영역, 보완운동 영역, 1차 체감각, 두정엽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중요한 부위가 선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창백 외절, 그리고 창백 내절, 익스터널, 인터널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백 내절, 창백 외절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가 지금 나오는 STN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흑질 치밀부, 흑질 거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상핵, 시상정중핵, 수질판내핵, 그 다음에 시상전핵. 이 전체가 이제 그 기저핵 회로망을 그리는 건데, 기저핵 회로망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창백핵 내절, 외절, 내절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 하면 이쪽에서 대뇌 피질에서 입력이 거의 5개 부위에서 그냥 봅니다. 입력이. 이게 지금 제가 그리는 것은 운동 선택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그 대뇌 기저핵이 운동 선택을 하는데 운동 선택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선조체에서 창백 내절 혹은 선조체에서 창백 내절을 통해서 그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상 VA, VL 배척 전핵, 배척 외핵이죠. 시상 전핵으로 가고 그 중에 일부는 정중핵으로 갑니다. 시상 중앙핵으로 가고 또 한 루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한 루트는 시상 밑핵에서 창백 외절에 신경 섬유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시상 밑핵에서 창백 내절로 출력이 나가고 선조체에서 또 하나의 출력이 시상 거물체로 가고 시상 거물체에서 흑질 거물체라고 흑질 거물체에서 다시 VA, VL로 갑니다. 시상 배척 전핵이죠. 예. 그리고 시상핵으로 간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보완운동 영역과 전운동 영역으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시상에서도 시상 정중핵에서도 다시 선조체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흑질 치밀부에서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걸 복잡하긴 하지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여기서 이제 시상 밑핵에 지금 이야기는 요 그림에서 이야기는 흑질 치밀부 요 부위입니다. 지금 말씀. 이 흑질 치밀부의 세포들이 이제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파킨슨병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 파킨슨병 요걸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피질하고 선조체하고 시상 잘 보시면 조금 보시면 그리고 선조체에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척수 내관으로 가죠. 예, 척수하고 내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D1 도파민, D2 리셉터죠. D1, D2로 가고 이러한 전체 연결망에서 이게 그 균형을 잃었을 때 이제 생기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균형을 잃었을 때 생긴 것이 파킨슨병과 헌팅턴병. 예. 헌팅턴병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흑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 말씀드리면, 예, 감각은 뒤쪽, 비전, 그다음 센세이션, 감각 뒤쪽이고, 무브먼트 이제 전 앞쪽이죠. 그다음 판단은 주로 전대상해 쪽이 되죠. 이제 보수계, 리워드. 기억은 이제 해마를 중심한 이쪽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랬던 이 도표는 에델만 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도 이 도표를 쭉 보셔야 됩니다. 에델만 책이나 다른 책에서도 이 도표를 아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꼬리핵이 있고, 여기 이제 꼬리처럼 보이죠? 꼬리핵이 있고, 조가비핵, 그 이제 창백핵 외절, 창백핵 내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백핵 외절, 내절, 그 다음에 요게 조가비핵, 피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미상핵두, 미상핵책, 미상핵미, 예, 꼬리. 주로 이제 그 라디에이션, 대부분 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상하고 피질 사이의 그 방사들 보이죠. 신경 섬유 다발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잔해운에 여기는 내량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2억 개의 다발이라 그러죠. 신경 섬유 다발인데 요걸 자릅니다. 간질병 환자 옛날에 치료할 때 방법이 잔해운을 자른 거죠. 내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신경 연결망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간에는 전체적인 그 뇌의 여러 부위들, 뇌 입력 부위, 출력 부위, 출력 부위의 5가지 운동, 입력 부위의 시각, 청각, 체감각, 그리고 입력을 받아서 아주 시간에 맞게끔 아주 그 최적의 운동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전두엽이고, 그런 전두엽에서 만들어진 운동 프로그램을 시간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출력해 줄 때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손해고, 그러한 타이밍에 맞게끔 운동 출력을 셀렉션하는 부위는 대뇌 기저핵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 이번 시간에는 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